안녕하세요. 온킹의 박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등을 이용하는 브랜드 셀러들이 한계점을 느낄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컨텐츠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그 자사몰을 이용하는 건데요. 자사몰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좀 이용해서 브랜드를 좀 더 성장시키고 회원들을 유치하고 거기서 나아가서 매체를 늘리는 그런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섭입니다. 전문가라고 말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온라인 마케팅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정보들 같이 교류하면서 의견 나눈다 생각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선섭 이사님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기도 하고 지금 업계에 지금 퍼포먼스 마케터로서는 한 17년 정도 경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퍼포먼스 마케터라는 거는 좀 한번 정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에서 퍼포먼스라는 말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데 퍼포먼스 마케팅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성과를 기반으로 한 광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광고는 당연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성과를 기반으로 한 광고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좀 다소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걸 반대될 수 있는 브랜드 마케팅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딩이 광고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크다라고 알고 계실 거고요. 당연히 높은 성과들을 만들어내는데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브랜딩 구축하는 과정이 비용이나 물리적인 면에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브랜드 마케팅은 사실상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케팅 비용들이 브랜딩을 위해서 충분하게 투자되면서 그로 인해서 지금 당장의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브랜딩 구축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장기간 진행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퍼포먼스 마케팅은 당장 지불된 광고비에 이상의 성과들을 발생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다시 그 수익을 통해서 광고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회전이 될 수 있는 마케팅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저는 일단 정의를 하는 편입니다. 브랜드 마케팅과 약간 상반되는 개념이고 고효율을 내는 마케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당장 판매 성과가 발생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된 광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 마케팅은 투자의 개념이라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 소개해 주실 거는 브랜드 마케팅보다는 퍼포먼스 마케팅 쪽에 좀 포커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 셀러 분들도 막연하게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스마트 셀러들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좀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대부분 스마트 스토어 셀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계신 상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스마트 스토어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기에 매우 중요한 장점들을 유리하게 갖고 있는 편입니다. 네. 매우 중요한 플랫폼이죠. 네이버라는 플랫폼에서 검색 반영이 유리하게 작용하고요. 그리고 초기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면 런칭 단계에서는 노출 순위가 상품이 높게 나오면서 굉장히 손쉽게 판매를 할 수 있구나라는 느낌들을 줍니다. 다만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유료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가 좀 저하되어서 광고 상품이 잘 노출되지 않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브랜딩이 잘 구축된 상품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런 부분들에 직면하게 되면 네이버 검색 광고나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등을 토대로 그런 형태들을 극복해 나가고 계시고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네이버의 플랫폼이라는 것이 장점이지만 반대로 이게 단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이버에서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고 발생시킬 수 있는 것 결국엔 네이버의 검색량입니다. 근데 그 네이버가 내 상품이 매칭될 수 있는 키워드들의 검색량이 한정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은 한계에 다다르고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마케팅을 더 진행한다 하더라도 매출 효율이 더 증대되기는 어렵고요. 비용만 투자되기 때문에 대부분 매출 한계된 지점에서 그 부분들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플랫폼 특성상 이제 스크립트나 픽셀 같은 것들을 설치하거나 태깅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타 플랫폼의 광고를 할 수 없다라는 점, 네이버 안의 광고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들이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쭉 진행해 보시면서 아까 검색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PC에서 모바일로 전환이 됐고 모바일에서는 검색량이 쫙 올라간 다음에 지금은 좀 추이가 어떤 것 같으세요? 검색량이 계속 네이버가 늘고 있나요? 사실 네이버 검색량은 10년 가까이 정체되고 있다라고
모두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모바일 시장이 열리면서 한 번에 검색량 증가는 있었지만 현재는 유지보다는 오히려 좀 위기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검색량 상승은 네이버보다는 유튜버나 다른 채널들, 쿠팡 등에서 더 증가했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말씀해 주셨던 거는 네이버 플랫폼 내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이기 때문에 그 회원들의 정보들을 열람할 수 없고 근데 그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자사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사실 자사몰을 운영해야 하는 이유들이나 그걸 활용한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 고객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정확한 유저들에게 타겟해서 광고를 확대해 나가려면 내 쇼핑몰에 들어와서 구매하는 유저들의 패턴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뭐 쿠팡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정 플랫폼에 의존한 판매 창구는 사실 한정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지금 B2C 마켓인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쿠팡, 뭐 11번가, 이베이 운영하는 쪽에서의 비중이 높으신 브랜드 셀러분들이 꼭 자사몰을 운영을 해야 되는 약간 필수적인 이유이겠네요. 맞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 비즈니스는 앞으로 매출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거나 혁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판매 루트가 다각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네이버나 쿠팡, 구글 등 다양한 외부 플랫폼들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위기를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스마트 스토어가 브랜드 스토어로 발전할 수 있을 정도의 버짓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네이버 MD의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적겠지만 대다수의 중소형 셀러분들은 네이버 이슈 혹은 쿠팡 MD와의 아주 작은 뭐 의지와 상황 변화들에 따라서도 사실 판매 매출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자유로운 판매 시장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라면 자사몰을 육성하고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들은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회원이 뭐 5만 명이 있는 쇼핑몰이다. 근데 자사몰이다 하면은 그런 거 매체 MD나 이슈에 상관없이 각 브랜드가 스케줄링 해가지고 뭐 행사를 진행한다던가 상품을 런칭한다던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나 뭐 이렇게 매체에 좀 많이 비중이 있는 셀러분들은 그 매체 이슈가 생겼을 때 매출이 급감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생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사몰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래 전에는 자사몰이 충성 고객들을 회원화시켜서 회원들에게 계속 연속적인 구매를 일으키게 하는 목적들로 사용되었다면 지금은 아직 우리 브랜드를 접하지 못하거나 상품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바로 판매 목적의 광고들을 할 수 있도록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자사몰에 좀 관심이 많고 좀 또 많이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이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꼭 자사몰을 좀 필수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하시면서 좀 이 자사몰을 좀 성장시킨 사례? 네, 그런 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유사한 사례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건강기능식품 업체하고 매트리스 업체가 생각이 나는데 해당 품목들이 사례로 기억이 나는 이유는 업계 1위인 제품 브랜드가 갖고 있는 점유도가 굉장히 높은 품목들입니다. 유산균 같은 경우는 락토핏이라고 다들 아시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높은 점유도를 가지고 있고 매트리스도 몽제레 매트리스라고 유사한 브랜드가 현재 굉장히 높은 점유도를 갖고 있죠. 홍삼 같은 케이스도 비슷하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브랜딩에 투자를 해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 퍼포먼스 마케팅 이라고 기존에 하고 계셨던 검색 광고들이나 상위 노출 형태를 위한 광고들이 높은 효율을 내기에는 어렵고 경쟁은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을 실제로 자사몰들 중심으로 마케팅을 이끌어가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최근에 구매한 유저들의 패턴들과 그의 데이터들을 토대로 구매할 확률이 높은 유저들에게 나가는 구매 전환 최적화 캠페인들을 운영해서 꾸준한 구매 성과들을 발생시키면서 운영하는 것들이 좋은 성과를 냈던 것들로 최근 사례들로 기억에 남습니다. 아, 네. 최근에 진행했었던 다양한 사례들로 봤을 때 스마트 스토어의 매출 정체들을 풀어서 매출을 확대시켜 나간 사례들 거의 대다수는 다 자사몰에 집중하고 그에 대한 병행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좀 정리해 보면은 그 사실 검색 광고나 이런 것들 GFA나 이쪽
광고 영역은 좀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정말 업계에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약간 최적화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관심이 좀 가고 있는데, 전환 최적화?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픽셀이나 구글의 스크립트 코드를 실제로 자사몰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사이트 내에 네네네. 각각 주요한 이벤트에다가 태깅 시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내 사이트에 방문한 유저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어집니다. 근데 다만 이 유저가 내 사이트에 들어오기 전에 했었던 행동들까지 분석이 되고, 최초 퍼널에서 유입되었다가 다시 이탈되었다 다시 들어오다 하더라도 이런 유저들의 행동들은 분석이 되죠. 근데 다만 이 숫자가 하루에 수십 회, 일주일에 수백 회까지 누적이 된다면 그 유저들의 행동들과 타겟들, 그리고 광고를 접하고 우리 상품의 소구점들을 인지하는 과정을 중복되는 요소들을 찾을 수 있겠죠. 보통 교집합들을 찾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새로운 광고를 내보내야 하는데, 신규 타겟을 찾아야 하는데 앞서 구매한 고객들과 유사한 행동을 할 확률이 높은 유저들에게 광고를 내보낼 수 있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것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노출되는 많은 지면들과 많은 트래픽 중에 적재적소에 나갈 수 있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전의 디스플레이 광고들과 다르게 지금 높은 퍼포먼스 효율들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20대 여성의 다이어트 쪽에서 반응이 잘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지면 최적화를 통해서 그 지면을 찾아 나가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해주신 다이어트 제품 광고라고 한다면 20대 여성이 오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휴대폰으로 광고를 접한 이후에 회사 업무를 보고 점심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내 PC에 그 광고가 다시 보여진다면 네네. 그때 클릭하고 들어와서 구매할 확률이 높다라는 게 데이터상으로 중복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광고를 노출할 때는 그런 패턴들에 맞춰서 비용들을 사용해야 하는 거고, 그것들을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의 기술들로는 충분히 현실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고효율이라는 게 딱 맞는 마케팅 기법인 것 같습니다. 자사몰을 운영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셀러분들, 저도 이제 이메일을 많이 받아보는데 진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자사몰 운영이 어려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많거든요. 처음에 구축했을 때 뭐 추천해 주시는 뭐 광고 전략이라던가 퍼포먼트 마케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략이라기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들을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스마트 스토어와 같은 채널들의 광고를 자사몰 쪽으로 분산시켜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리소스는 좀 더 커질 겁니다. 아무래도 초기 단계 리뷰도 없을 거고요. 그러면 그 자사몰을 운영하는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의 기존의 고객들을 자사몰에서 구매했을 경우에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이동은 적절치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위해서라면 신규 유저가 이 상품과 제품을 인지하고 자사몰로 인입돼서 구매하는 과정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들의 사례를 늘려가야지만 좋은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목적을 갖고 마케팅이 진행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케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보통 두세 단계 퍼널로 나눠서 캠페인을 구성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캠페인은 사이트에 유입될 수 있는 목적, 유입될 확률이 높은 목적을 갖고 캠페인을 운영하고요. 두 번째는 유입 후 이탈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다이나믹 캠페인이나 아니면 리타겟팅 캠페인들을 운영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발생된 결국 구매 완료된 유저들과 유사한 유저들에게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구매 전환 최적화 캠페인들을 돌려가면서 그에 대한 예산들을 적절하게 시기와 성과에 따라서 비율들을 잘 조정해 나간다면은 조금 더 쉽게 퍼포먼스 마케팅에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적화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진행했을 때보다는 효율이 조금씩 올라가겠네요. 효율이 올라가지만 결국 어느 정도 효율의 임계점은 존재하겠죠. 네. 우리나라 국민의 숫자가 사실 한정적이니까요. 네. 다만 충분한 매출 건수들을 일간 주간에 발생시킨다면 계속 변화되는 유저들의 트렌드, 구매 유저들의 트렌드의 변화들을 계속 분석해 나가고 그에 맞춘 광고 노출 타겟들을 정하기 때문에 사실 꽤나 높은 상시 매출들을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매출들은 내 제품을 인지하고 검색하거나 해당 플랫폼에서 검색을 통해서 내 제품을 찾는 유저들 외에 다른 수요들을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증대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퍼포먼스 마케팅은 저는 여기 현직에 있기 때문에 좀 원래 잘 알고 있고 많이 진행을 좀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신 구독자님들이 봤을 때는 아, 그래, 이런 거인 것 같아 라고는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아, 퍼포먼스 마케팅은 이런 거인 것 같아. 근데 저희가 나왔던 매체는 구글이랑 페이스북 두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 퍼포먼스 마케팅 매체에 관련해서 좀 더 추천해 줄 만한 뭐 미디어라든가 매체들이 좀 더 있을까요? 지금 네트워크 매체들 대다수가 이제 페이스북과 구글이 갖고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광고 최적화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면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광고 성과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지면의 선택권이 가장 높은 구글이 있고 그리고 지면의 몰입도와 아직 유저 반응도가 가장 좋고 컨텐츠를 조금 더 다양하고 상세하게 내보낼 수 있는 페이스북 매체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도 타겟팅 게이츠나 ADN 같이 최근 운영되고 있는 많은 매체들이 이와 같은 성과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현직 마케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구글 GDN 광고가 사실은 접근하기 가장 어렵거든요. 국내 대행사들이 좀 있겠지만 살짝 그 이사님이 봤을 때 그 대행사들을 좀 선정하는 팁? 뭐 이런 거 좀 요구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살짝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대행사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말씀드린 캠페인 전략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은 사실 마케터가 하는 건 아니고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이 광고 매체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걸 얼마나 더 경험이 있고 더 상세하게 성실하게 운영하느냐는 사실 사전에 알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럼 그 외의 성과를 가장 크게 가르는 요소는 어떤 거냐 생각하면 저는 이제 컨텐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은 현재 디스플레이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재를 만드는 역량과 더 다양한 소재들을 소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대행사를 선정하여야 아무래도 광고 성과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클릭률이 0.3% 나오는 게 0.4% 나오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성과가 높아지겠네요. 클릭을 위해서 노출되는 소재이긴 하지만 결국 소재에서 소구되는 포인트들이 구매를 벌써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 최적화 캠페인이 진행되었을 때 그 해당 유저는 해당 브랜드를 처음 인지하거나 확인할 확률이 꽤나 높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소재의 중요도가 당연히 부각이 되겠죠. 최근에 페이스북의 광고 효율이 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좀 전문가 입장에서 실제 그러한지 좀 궁금합니다. 2년 정도 전부터 성과가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 자체가 애플에서 이제 유저 기능 자체를 이제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이유이기 때문에 뭐 대다수가 느끼셨던 것처럼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게 페이스북 광고 성과가 안 좋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페이스북이 다른 채널들에 비해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높은 성과들을 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전에. 근데 그 성과들이 이제는 다른 채널들과 유사한 성과들을 낼 수 있는 타겟팅 기술들로 조금 다운그레이드 된 것 아닌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구글과 현재 카카오 등이 갖고 있는 타겟팅 기술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효율이 좀 다운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사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로아스 광고 수익률은 살짝만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러 미디어 믹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비중이 있는 편이고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네임밸류가 좀 있는 뷰티 브랜드의 경우는 전체 토탈 마케팅 성과가 보통 로아스 800% 정도들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래도 1200에서 1500% 이상 발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의존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죠. 이사님 보시기에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한 뭐 자사몰, 운영과 향후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망을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의 인사이트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스마트 스토어 셀러분들이 자사몰 운영해야 하나? 이것도 같이 병행해야 하나라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물어봐 주시고 얘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필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고 병행되면 좋죠.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적, 물리적인 리소스들이 존재할 테니까 이 부분들을 현재 상황과 잘 맞춰서 고려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이거를 같이 병행해서 다각화를 시켜서 리스크를 줄이는, 그렇게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디테일한 전략에 대해서 조금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매출에 임계점이 있으신 분들에게 자사몰 병행이나 운영을 신경 쓰시라는 퍼포먼스 마케팅의 큰 틀 정도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다소 죄송하긴 한데, 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지금 다 말씀드리면 제가 다음에 또 출연할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네, 2탄을 위해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뭐 PD님들이랑 다 이렇게 편집자분들이랑 작가님들 계시기 때문에 다 들었을 것 같고요. 이사님 뭐 그렇게 또 마무리 멘트 해주셨는데 다음에 꼭 옹킨 다방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